네,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 오늘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죠. 자치구이자 관광 중심 도시 중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 중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 중구 하면은 이제 남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산 둘레길. 네. 청장님도 자주 다니십니까?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예. 아주 보물이죠. 예. 네. 그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도 이렇게 그 코스도 아주 다양해요. 네. 예. 뭐 일요일 날 3, 4시, 오후 3, 4시면 아주 좀 조용하고요. 네. 그때가 제일 나만의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중구청에서도 이렇게 좀 길 따라서 올라가면 되겠네요. 예, 필동을 해서 올라가면 바로 동국대 뒤로 해서. 점심 식사하시고 뭐 가볍게 산책하십니까, 그쪽으로? 점심시간에는 그럴 여전은 없습니다만. 예. 네. 그 답게 살기 운동. 네. 이런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중구청 공무원답게 네. 이러한 가치관을 먼저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구청 공무원답게 살 수 있나. 그래서 가치관을 정리하고 또 행동 규정 이런 것을 해서 5가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서 네. 선포식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정말 우리 자긍심을 갖고 공직자로서 정말 보람 있게 이렇게 살아보자. 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것이 소통하고 뭐죠? 5가지가요? 소통. 제가 좀 다 기억을 안 납니다만은. 소통, 친절, 배려, 긍지, 청렴.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봐야죠. 공직자로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청 직원들과 같이 네. 구정을 이끌어 나가신다. 네. 그런 얘기신데요.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정책 제안 그룹입니다. 네네. 이거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늘 그동안에서도 이런 뭐 정책 제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네. 뭔가 조금 더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서 해보자. 네. 그래, 주민 프로포즈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타겟별로 네. 맞춤형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토론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관내에 있는 청년 상인이라든지 네. 예술 뭐 해설사라든지 네. 또 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들 네. 뭐 이러한 사람들을 뭐 찾아가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무슨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갖다 문제 제기도 하면서 받는 네. 이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발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신 군이 문화해설사. 네. 뭐 청년 상인이나 지역의 예술 단체라든지 또 무슨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렇게 네. 그룹핑을 하신 이유는 왜 그러신 겁니까? 정책 제안 프로그램. 우리의 정책이 네. 뭐 예를 들어 자원봉사에 대한 그 범주에 있는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너무 받는다든가? 일반적인 것 같으면 네. 매우 상식적인 제안이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조금 더 수요에 맞게끔 좀 전문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네. 하는 이제 제안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타겟별로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떤 제안들이 왔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익히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예, 네. 본격 출발을 5월 초부터 하는 걸로. 예. 그 창의 코인 제도도 그럼 앞으로 시행하실 건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동안에도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해서 이런 뭐 아이디어도 받고 뭐 네. 상도 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굴하다가 다른 데 가거나 그러면은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과도 단계별로 한번 공유를 하고 뭐 보람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정책 입안 단계, 실행 단계, 채택 단계별로 코인 점수를 매겨서 그걸 누적시켜 가지고 네. 나중에 뭐 상금을 준다든지. 그럼 어느 정도 하면 상금 탈 수 있습니까, 청장님? 지금 저도 잘 안 타봐가지고요. 모르겠는데 네. 이제 조금 더 재밌게 하는 거니까 뭔가 이제 사후 저걸 제공한다는 네. 거죠. 예. 좀 더 이렇게 참여를 대가성을 준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면서 참여한 긍지나 뭐 이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이런 뭐 아이디어가. 그렇죠. 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네. 구정행정의 창의성을 발휘하면은 뭐 이 코인도 타면서 승진도 네.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그죠? 무한상상 청춘클럽도 같은 겁니까? 이거 정책 제안이고. 뭐 정책 제안이죠, 그건. 이런 코인 제도는 우리 직원들 상대로, 네, 네네.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고, 네. 무한상상 그거는 뭐 조금 열려 있는 거죠. 네.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한 훌륭한 창의적인 네. 이런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을 건가? 그걸 이제 구정해야겠죠. 사소한 데에서도 큰
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때 보면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순방을 하면서 네.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분 우리로 봐서는 정말 별게 아니에요. 네. 여기 이렇게 핸드레일 이렇게 난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뭐 우리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들 걸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제안이고, 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려면은 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만큼 성과가 알고 이어질 것 있습니다. 같아요. 저희 TBS TV 교통방송이 상암도로 오기 전에는 네. 총장님이는 중구에 있었어요. 저희 관내에서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중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익히 잘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관광객들 많이 오고요. 관광 어떤 타운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도 많이 생각이 들고. 일단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 짐작에는 총장님이 가장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78%가 네. 중구, 즉 명동을 1차적으로 다녀갑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62%를 다녀가고요. 네. 그다음에 동대문 패션타운, 남대문 시장, 남산. 네. 그럼 한마디로 이제 관광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또 아울러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네. 고려시대 남경 문화를 제외하고라도 조선의 천도 이후에 620년에 대한 역사 문화, 근현대, 치욕의 문화까지 다 이 중구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소중한 것을 잘 찾아서 이것을 나타내고 네. 역사적인 공간화하고 문화 공간 명소화시킨다는 것은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동 일명소 네.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네. 참 흥미로운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7년 전에 네. 이제 구청장 오니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광이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잘 따져보니까 취약하기 짝이 없어요. 네. 쇼핑 관광이라는 거죠. 2012년도에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한 해에 반토막 났거든요. 요즘에 이제 중국의 사드 만행 관련해서 네. 대폭 줄었잖아요. 어쩌면 이런 거는 예상이 됐던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쇼핑 관광은 매우 취약하다. 우리가 이걸 대비하려면 우리 중구만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곳곳에 있는 역사, 문화, 스토리, 장소를 명소로 만들자. 그리고 이 명소가 중심지가요. 주로 명동 도심지에만 있어요. 네. 신당동, 중림동, 변두리는 없는 거예요. 오,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귀중한 장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저 서울역 건너 중림동 네. 서서문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옛날, 예. 옛날 어시장 하던 데인데 뭐 아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공간인데 네. 그 자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네. 천주교 도입 과정에서 100여 명이 순교한 장소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순교자 중에서 85년도에 그 성인으로서 네. 성인으로 시정된 분이 44분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 프란시스코 교양님 오셨을 땐 복자로 25분이 또 15기 됐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장소에 그렇게 많은 성인과 복자가 배출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순례길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장소성으로 이제 그 문화 서서문 공원이 이게 그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다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용산에 가면 김대건 신부 네. 돌아가신 그 새남터 성지, 또 당곡의 성지, 또 절두산 마포의 절두산 네. 성지, 일로 오면 우리 명동 성당, 또 많이 순교된 데가 자포도청, 우포도청 자리가 있어요, 네. 종로에. 이런 것을 잘 연결해서 순례 코스로 조성한다면은 이거는 어쩌면 굉장히 그 문화적 가치, 관광적 가치가 관광 명소가 되겠네요. 명소가 진짜. 될 수가 있죠. 네. 이게 흔히 천주교의 순례지는 로마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요걸 서서문공원이 완료되면서 그 순례 코스가 조성되면은 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이행이 된다면 더욱 더 문화적 명소가 되고 관광적 아주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동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혹시? 뭐 그 중구가 외에도 한 이제 10개 동 많죠. 정도 되나요, 지금? 예,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네. 15개 동이거든요. 15개 동이니까. 예. 이제 동국대가 이제 110년 된 명문 사학이죠. 네. 그리고
남산을 보고 오른쪽으로 보면 연간 200만 명 이상 오는 한옥마을이 있고 한옥마을이요. 또 남산 딱 보이고요. 서해 유성령 집터도 있고 그렇게 역사 문화 자산이 아주 풍부한 명승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 막 버려져 있었어요. 뭐 인쇄공장, 종이공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오고 나서는 야, 참 어리석다. 이 귀한 거를 모르고 있냐. 그 적어도 이 장소는 필동 이 동네는 동국대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고 머물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만들자. 네.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네. 주민들한테 호소하고 동국대 동창회도 가고 했더니만 네. 지금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걸 믿어주고 네. 중구의 계획을 믿어주고 나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미술관도 뭐 7, 8개 생기고요. 네. 이제 앞으로 소극장도 생기고 거기 소극장이 박물관도 생기고요. 뭐 이러한 투자를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사이에는 우리가 공공지원 하는 겁니다. 네. 전봇대 지하로 묻어주고요. 뭐 집 고칠 때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으로 규제 풀어주고 네. 길거리는 안전한 걷기 편한 도로로 만들어주고 간판도 깨끗하게 고쳐주고 뭐 이런 공공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조그마한 광장도 만들어서 아이들의 저 학생들이 뭐 발표하고 놀고 뭐 연주하고 하는 공간도 만들 예정이고요. 필동구 충무로 전철역에서 동국대 가는 길 그쪽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쪽이죠. 그쪽. 예. 거기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서해 유성룡의 그 집터 근방에는 그 지하에는 광장을 지하에는 그 기념관도 하고 지상에는 광장 뭐 네.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께서는 문화적 투자를 좀 해달라. 같은 슈퍼라도 같은 커피집이라도 정말 전문 대학생들이 예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을 해달라. 네. 그게 이제 우리 주문이고요. 우리는 그런 공공지원을 해준 거죠. 이런 장소가 또 저기 보면은 장충동하고 저 신당동 사이에 보면은 그 성곽이 있어요. 한양도성 한 1km 구간이 신라호텔 뒤쪽, 장충체육관 뒤쪽 부분 1km가 잘 보존이 돼 있는데 그래요.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 버려져 있는 거예요. 무화과집도 많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아깝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다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네.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답게 우리 그 가치를 우리가 도시가 찾아서 우리 도시의 활동을 좀 유치하자. 네. 문화예술의 거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저희들이 그 앵커로서의 이제 이런 문화시설을 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한 15분 정도가 투자를 해서 이미 아주 좋은 갤러리들이 한 7, 8개 들어오고요. 창작 공간도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막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발전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명승지가 그렇겠죠. 되고 명소가 예. 되고요. 뭐 이외에도 뭐 이순신 장군 생가터도 있고요. 많군요. 예, 그리고 그렇겠죠. 이조왕조의 그 또 조선 저 시대 주자소라고 네. 주자소는 뭐냐면 금속알자를 만들면서 인쇄를 만든 네. 법정동이 주자동이 네, 있어요. 네. 교통방송 바로 앞에입니다. 옛날에 그 자리. 여기에도 옛날 우리 문화의 자존심 아닙니까? 금속알자를 세계 최초로 주자소가 설치될 무렵이 구텐베르크가 최초 발명했던 것보다도 45년 전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뭐 인쇄정보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광화문 주변도 아주 정말 그 문화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고요. 동국대 앞에 장춘당공원도 그 민비왕후를 지키기 위해 했던 장충담비가 있죠. 네네. 저기 정말 거기도 무심코 보면 모르거든요. 그 사실 모르는 사람들 많죠. 장충담비 공원에 보면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 사명당 동상이 있어요. 조금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저 을미사변 또 임모군란 때 희생당한 우리 장군들에 대한 추모 그 비가 있고 조금 들어가면 또 뭐 유관순 동상, 이준열사, 김영환 의사, 이승만 대통령 쫙 있습니다. 곳곳에 계곡이 그냥 다 있군요. 어쩌면 이렇게 그 계곡이 우국국가 애국지사들이 네. 흔적들이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태극당 앞에 모여서 동국대로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뭐 그러니까 평상시 전혀 무심코 다니던 데가 정말 그렇게 의미가 있는 역사적 장소가 되더라는 거죠.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중구의 각 동마다 그런 명소들을
문화의 역사가 오래 있는 곳을 다 이렇게 네. 엮어 나가면은 진짜 확실한 관광 명소의 중구로서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정동야행도 그러한 어떤 취지의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서구 문물이 들어온 경로를 보면은 네. 일본은 남산자락을 통해서 이제 이 충무로 요 일대를 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나라 문화는 이제 저 수표교에서 소공동 요 축으로 들어왔고요. 나머지 미영소 불 모든 서구 문화는 정동으로 들어왔어요. 네. 당시의 외국인들을 거주를 허락하지 않다가 조금 거기서 궁궐에서 멀고 한 데라 정동을 거기 허락을 대사관도 했답니다. 있고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미 그때 네. 대사관 뭐 이런 걸 했는데, 근데 의외로 그때 당시에 문화적 건물이나 흔적이 거의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네. 그것도 현재 뭐 미술관이라든지 교회, 학교 박물관 네. 뭐 이런 형태로 남아 있는 게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알리냐 하는 걸 연구를 고심하다가 낮에 아무리 뭐 프로그램 돌리고 해설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밤의 문화 밤에 한번 콘텐츠로 해보자. 밤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또. 밤에 또 여행객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올해 3년째인데 네. 5월의 마지막 주 금토요일, 10월의 마지막 금토요일을 모든 그 문화시설을 밤 10시까지 열어달라. 네. 그러면 그러면서 정동길에서는 순수한 역사 스토리를 가지고 네. 체험 부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네. 매년 이제 다른 컨텐츠로 갔는데 길거리가 재미있고 일단요. 문화적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집에 가버려요. 거기 가고. 그러니까 또 집에 안 가고 문화시설, 우리 배재 박물관이나 이런 데가 그 앞마당에서 조그마한 연주를 합니다. 중명정 앞마당에서 또 국악 연주를 하고. 네, 제가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녁에 못 봤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정동제일교회나 성공회에서는 네.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한다든지 덕수궁안에서는 고궁음악회를 하고 그러니까 문화시설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관람객이 온 이런 실적을 거뒀는데 아무튼 우리의 귀중한 문화자산을 우리가 알고 네. 이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시민들이 너무 그걸 귀하게 여기고 네. 또 즐겁게 또 관람도 하고요. 정부에서 전국의 18개 도시에 야행 프로젝트를 전파시켰어요. 40억을 각 지방 도시에도 줘가지고 네. 부산 야행, 뭐 부여 야행, 정동야행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겁니까? 강릉 야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부의 정동야행이 전국적으로 퍼졌군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 문화를 컨텐츠로 해서 뭐 이런 계획사나 뭐 이런 뭐 가수나 연예인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로 컨텐츠로 문화적 이야기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니까 뭐 참 어떻게 보면은 뭐 가치로 보면은 네. 축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고 저희들은 축제라고 안 하고요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야간 선조들이 후손들 네. 잘 배불리 먹고 살려고 네. 살라고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 많이 해놓은 걸 또 우리가 관광 사업으로 네, 개발해서요 네. 또 먹고 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청장님 남대문 시장 얘기 좀 하죠. 네. 남대문 시장이 어떻게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오고 네. 나서부터도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전통시장에 우리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은 우리 중국 게 아니에요. 전국 차원에서 남대문 시장은 정말 민족의 시장이랄 정도로 예. 동대문 패션타운 엄청난 규모고 네. 또 중부시장, 신중부시장 뭐 여러 가지 우리 중앙시장까지. 근데 남대문 시장말로 정말 그 마녀 점포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큰가요? 서울에 있는 시장 중에서 전통 시장. 그렇죠. 단위 시장으로 보면 제일 크다고 네, 봐야죠.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특화시키냐. 그 보면 거기 가면 이제 청바지로 특화된 데가 있고 액세서리가 또 네. 아주 한 3,000개 점포가 있어요. 또 뭐 안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 좀 특화하는 데 있는데 저는 네. 이걸 조금 더 특화시키고 재미있게 하면은 쾌적하게 또 소방차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수방도로도. 예, 고객이 또 편하게 걷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이제 주장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거기 노점이 꽉 들어차 있어서 불이 나더라도 불자동차가 5분 이내 진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 밀도를 줄이면서 이 노점들을
한 사람이 2개 하는 건 허용 안 하고 또 너무 크게 하는 건 줄이고 그러니까 기업형 노점은 없애고 생계형 노점이라고 할 정도는 마음 놓고 영업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노점 실명제군요. 노점 그러니까. 실명제죠. 네. 그러니까 불법 노점상이 사장님으로 될 수 있는 뭐 이런 걸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한 7, 8개월 동안 좀 반대를 했어요. 세금도 꼬박꼬박 거의 뭐 정확하게 거의 내야잖아요. 적습니다.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동안엔 누가 장사를 하는지 누가 팔아먹는지 누가 자리세를 받는지 양성화시킨다는 아무도 몰랐던 말씀이시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쾌적하게 하는 것, 그 네. 질서를 우리는 받고 또 그분들한테는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네. 주고 먼 훗날은 이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자격이 없어지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는 새로운 청년 실업자나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생활 기반 시설로도 일단 좀 활용할 수 그렇게 있는 해서 좀 정비를 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총장님. 일단 질서를 잡고요. 근데 활성화 문제는 어떻게 그럼 터치하실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 활성화 문제는 저는 이제 이 노점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겠죠. 지금 저는 이제 노점은 노점대로 깔끔하게 단장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친절하게 하고 네. 법을 지키고 위생 지키되.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연도변에 있는 외향 점포, 네. 점포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분들도 역시 깔끔하게 하고 서비스도 잘해주고 물건 반품도 웃으면서 해주고. 뭔가 그러니까 그 관광 명소의 어떤 예. 연장선으로 그럼 그런 보시는 거네요. 훌륭한 관광 명소죠. 네. 남대문 시장 이미 관광지인데 명소가 됐지만 조금 더 잘하면 진짜 어디 찾아볼 전 세계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명동에서 오는 손님들을 바로 길만 건너면 오는 거거든요. 네. 신세계백화점 가서 뭐 면세품 사고 여기로 바로 걸어오면은 남대문 시장에 없는 게 없거든요. 네. 굉장한 보물단지인데 그거를 한 텀을 요걸 못 넘는 거예요. 조금 더 국제화된 서비스 수준 또 재미거리 뭔가 즐길거리 편의성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야시장을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또 뭐 이렇게 변해야 되거든요. 야시장 종전거치 하면 재미가 없고 네. 모두 외향 점포들도 다 참여를 해주고 외향 점포도 문 닫을 시간에 하는 거니까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세일을 하자 이거지. 남대문 시장에 야시장 할 때 가면은 그랜드 세일이 있고 길거리에는 참 노점이 예쁘게 뭐 여러 가지 판다.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 저 상인들은 변하기 싫어해. 아, 지금 뭐 설득 중에 있어요. 그렇군요. 예. 설득 당할 수도 있겠네요. 총장님 말씀에 그 서울역 고가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서울역 고가 사업 이건 네. 저는 뭐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네. 차량의 공간을 사람한테 돌려주는 건 100% 찬동이에요. 네. 근데 왜 그때 시작 단계에 저는 이 일을 제기했냐면은 네. 프로세스가 거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뉴욕 하일라인 파크에서 네. 발표를 했어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 고가도로는 서울의 도심의 도로망이 동서로 4개 축이 있어요. 네. 율곡노축, 종로축, 일지로축, 태기로축. 그렇죠. 남부로 한 7개 돼요. 네.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르는 건 굉장히 불편익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대체도로를 밑에다 서울역 그 광장을 평면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놓고 이걸 철가든지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갑자기 끊는다니까요. 참 걱정이 됐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네. 관내 어떤 점이 벌써. 우려 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근데 우리가 보행은요. 네. 상당히 간사해요. 목적이 없으면 안 갑니다. 돌아가는 것도 안 돌아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강 다리에도 뭐 잠수교도 4차선을 2차선 줄여가지고 보행 공간을 했고 광진교도 4차선인데 2차선 줄여서 공원 만들고 했는데 중간에 활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만들어지면 남대문 시장 라인하고 연결되면서 관광 그런데요. 네, 그건 그게- 1km예요. 별 효과 이제 없다고 중간에 보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중간에. 그렇게 하고 올라가면 볼 게 있어야 돼요. 올라가면 차뿐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겨울 여름에는 취약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아, 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기왕에 이걸 만들었으니 잘 돼야 정말 되는데. 잘 되고 사랑을 받고 네. 당초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이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즐기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매우 걱정스럽다는 거. 좀 보완할 점이 상당히 있다. 좀 잘 되길 기원을 황우순 합니다. 시장님하고 좀 예. 말씀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어떠 하신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귀한 우리 도시 중구가 다른 데도 물론 이렇게 귀한 근데 문제는 귀한 걸 귀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 귀하게 알아서 요거 귀한 걸 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주민들과 시민의 알겠습니다. 참여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 땅에 한 평도 없습니다. 예. 하여튼 총장님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식 중구청장이었습니다.